아세요? 알죠, 알죠. 김민지 계단 동전에 숨어 있고 동전을 학을 이렇게 해서 보면 그 김민지 양의 손을 묶인 모습이다. 아니 이게 뭐 이런 게 예전에 있었어. 저희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괴담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당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많이 알려진 건데. 밤에- 그래서 10원짜리도 맞아요. 그 뒤에 보면 김으로 돼 있고 뭐 돼 있고 김으로 돼 있고 그 1000원짜리 밑에 보면 MIN이라고 맞아요. 민 돼 있고 갈지자가 그 5,000원 거네. 많이 하시네요. 알죠? 맞아요. 그리고 10,000원 거네. 세종대왕의 이곳 여기에 보면 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맞아요. 지금 거는 이게 없을 없어요, 거예요. 예전에. 옛날 화폐 있었거든요. 예전에 누가 어떤 것도 얘기했냐면 막 절실히 빌면 밤 12시에 그 정자의 퇴계이영 선생님이 나온다고 막 그런 얘기. 퇴계이영 선생님이 이게 정자에 이거 아시죠? 여기 예전에 그 도산서원 여기 네. 있어 마당 쓰는 분이 있다고. 맞아요. 알죠? 그때 있었어요. 한참 여기 하루 종일 학교에 찾았어 이거를. 야, 이거 확실히 마당 쓸고 들어갔다고. 이런 거는 공부하려던 애들이 많이 하는 거야. 네. 김민기의 빈부터에서 갈치자. 김민지의 비밀을 야. 마감하고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파크에 있는 모든 조명을 다 소동해 버립니다.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굉장히 무서워져요. 무서워요? 예. 귀신 나올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놀이공원에는 그런 뭐 계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아,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네. 예, 한 10년 전에 이제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저도 약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뭔데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어트랙션인데 그때 당시 이제 독수리 요새라는 어트랙션이 있었어요. 독수리 요새 또 제가 무지하게 좋아했던 독수리 네, 요새가 그거 지금 없죠? 예, 그거 아쉽게도 재밌었는데 네, 맞습니다. 독수리 요새. 예, 재밌었는데 아쉽게도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그 독수리 요새에 대한 괴담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독수리 요새에서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그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온다. 예. 그리고 이제 밤 12시만 되면 거기에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가? 예. 오, 소복은 소복인데 야, 그 전화가 무섭다. 예. 근데 저도 그 괴담 들었고 나서 실제 귀신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전화벨 소리는 제가 들어봤어요. 진짜 12시에 네.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와요. 그때 제가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케인이라는 어트랙션에서 이제 좀 야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공구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가 독수리요새 가서 뭐 어떠한 공구를 가져와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 후레쉬 조명 하나 켜고 이제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11시 한 55분, 뭐 12시가 다 될 시간이었어요. 그 공구를 막 찾았어요. 공구를 진짜 딱 짚는 순간 전화벨 소리 울리는 거예요. 어우야. 예. 그 순간 그 12시 전화벨 소리 괴담이라는 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공구를 씹자마자 비도 안 들어보고 달려서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도깨비의 구미호, 저승사자도 이게 한국 괴물인가? 또 이런 그 생각을 좀 그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 좀 얘기해볼 만한 네. 이야기인데요. 저승사자면 어떤 느낌, 어떤 거 딱 생각하세요? 일단 어떤 모습? 갓을 쓰고 네, 검은색 검은색 어. 옷을 입고 도포를 입고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승사자 하면 딱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막상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보면 저승사자가 그렇게 까만 옷에 까만 갓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불교 계통에 보면 뭐 사직사자라든가 뭐 사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자라는 게 이제 관청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옷 입고 있거든요. 옛날 관복 같은 거. 그래서 까만 옷에 까만 갓 쓴 그런 모습이 별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옛날에는 이런 모습을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면 다 까만 옷에 저승사자를. 까만 갓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던 차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중앙대학교 동문회 회보를 보다 보니까 저 최상식 PD라는 분 계십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초창기에 연출하셨던 분이거든요. 누구야? 그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나오는 전설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저승사자의 느낌을 팍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뭔가 좀 꾸며볼 수 없을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약간 까만 옷이라고 하면 좀 상복 비슷하게 좀 저승에서 온 듯한 느낌 나잖아. 그때 제작진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80년대 초에. 아, 이거 그러면은 80년대 초에. 우리가 그래서- 아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저승사자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것이다. 그 인터뷰에 보면 그 PD님께서 이거를 어디 저작권 등록을 내가 해놓을 걸 그랬다.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허기야 생각해보면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옷도 복식도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데 네네네. 저승사자가 지금은 뭐 옷을 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정장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뭐 아니 크림을 입을 수도 아, 네네네, 있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지금의 아, 그렇죠, 그렇죠. 복장으로 좀 따진다면 네네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 아니 우리 그 작가님이 캐스팅한 괴물들, 그러니까 지금 뭐 괴물계 JY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괴물계 JYP SM, 예, 괴물 엔터테인먼트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거 이야기 해볼까요? 이거 뭐야? 겨드랑이에 무슨 비늘 같은 게 있네요? 용손, 용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고려 시대 조선 초 사람들은 다 알던 거예요. 다 알던 용손을? 거. 왜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지 않습니까? 네. 고려 태조 왕건이 자기 할머니가 용이었다는 전설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 태조 왕건이 용의 자손인 거예요. 계속 고려 시대 임금님들은 대대로 용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나라가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임금 이 사람은 딴 사람의 자식이지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도 된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임금이 나도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맞다. 나도 용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내 몸속 어느 한 곳에 비늘이 용의 비늘이 나도 새겨져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했다. 이런 전설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조선 시대에. 이거 진짜 뭐 영화나 드라마로 네.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소설로도 썼고 책도 나왔고 아 정말요? 제법 좀 잘 팔려가지고 요거 뭐 영상화 계약도 돼가지고 영화사에 팔리기도 했고 모르죠. 오 궁금하다. 뭐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이 싶습니다. 된다니까요. 이게 아이디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예. 이 이야기 좀 재밌어요. 그 할머니라는 그 고려태조 왕건의 할머니라는 분이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 옛날 이야기 보면 꼭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용이었는데 원래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내가 언제 가끔 한 번씩 어디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렇지.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고려태조 왕건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 뭔가 정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몰래 쳐다봐요. 몰래 쳐다봤더니 우물 앞에서 갑자기 용으로 사람이 변신을 변해가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물길을 통해서 뭐 바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알아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부부간에 이걸 못 지키면 못 살아. 이래가지고 뭐 옛날 갔다 뭐 이런 그 식으로 이야기 중에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날만큼은 내가 어딜 갔다 와도 뭘 묻지 맞아요, 말고 맞아요. 어디 갔다는지 묻지 말고 날 보지 말아라. 네. 어. 그 대사도 서방님 보지 말라고 했거늘 왜 뭐, 보셔가지고 항상 그러시죠. 하루만 참으면 됐는데. 그럼 이거 다른 이야기. 거 한번 볼까요? 볼까요? 다른 거. 입이 3개, 머리는 하나. 와. 아니 눈이 새긴 건 봤는데 입이 새긴 것도 처음이네. 입 3개. 밥을 많이 먹었다라는 그 아, 입이 세 개라서. 두부국을 먹었대요. 두부국.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전라남도 지방에서 소문이 많이 퍼졌던 거래요. 예언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괴물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무서운 예언을 해주는데 몇 날 며칠까지는 비가 안 올 거고 며칠부터는 비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농사가 잘 돼야지 살 수가 있고 농사가 많으면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한 시대였으니까 그런 식의 예언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였다. 짐작 어느 정도 할 수 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하고 엮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가 뭐 있냐면 이 삼구일뚝이 이 계통의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에서 종이 쪽지, 편지 같은 형태로 이야기가 막 퍼져나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편지를 보고 그냥 버리면 너한테는 저주가 닥쳐오고
이 편지를 보고 한 부를 베껴가지고 여- 딴 사람한테 주면 이거 행운의 편지 이거 영국에서 시작된 그거 아니에요? 너의 재수 없는 게 사라지고 두 개를 붙여서 주면 이 가족이 좋아지고 완전 똑같은데? 더군다나 행운의 편지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영국에서 시작돼요. 시작돼요. 예. 여기는 이 편지는 중국 운남에서 시작돼요.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야.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한 500년 전, 6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거의 제가 아는 한은 최초인 것 같고. 국내 최초 호러 판타지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만든 K 귀신의 아버지 최상식 PD님.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전설의 고향을 만드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뭐 1977년에 우리 한국 최초의 판타지 드라마 전설의 고향의 원조 PD이고 현재도 전설의 고향을 제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있는 전설의 여행자 최 PD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전설의 여행자.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진짜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이 전설의 고향의 그 특유의 그 음악이 아 나오면 있어요. 오프닝 음악 있죠. 아, 그 네. 진짜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면서도 제목이 기가 막혀요. 전설의 고향. 이게 뭐 하고 좀 이렇게 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셨다고. 네, 제가 고향의 전설로 할까 저는 생각했어요. 고향의 전설. 뭔가 좀 뭔가 좀 약해. 고향의 전설은 그렇게 알고 싶지가 않은데 전설의 고향은 알고 싶어요. 맞아요. 아니 뭔가 고향의 전설의 전설은 뭐- 고향은 궁금해. 천년 먹은 구명 못 봤지?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비밀. 알겠지? 믿은 내가 어리석은 아니 이게 저 얼마 전에 그 괴물을 연구하시는 곽재식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저승사자면 어떤 느낌, 어떤 거 딱 생각하세요? 일단 어떤 모습? 갓을 쓰고 네, 검은색 검은색 옷. 옷을 입고 그런데 막상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보면 저승사자가 그렇게 까만 옷에 까만 갓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되게 궁금해하던 차에 중앙대학교 동문회 회보를 보다 보니까 저 최상식 PD라는 분 계십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초창기에 연출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나오는 전설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작진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80년대 초에. 아 이거 그러면은 저 처음 알았어요. 그 맞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어떻게 나를 찾아내셨을까 하고요. 야. 그래서 제가 전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네. 아직 못했습니다. 그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한국의 괴물들, 저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공유하고 아 이거 또 콜라보 되나요? 좋네 좋아요. 드리고 싶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얼마 전에 곽재식 작가님 또 그게 또 화제가 좀 안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않아? 아 너무 궁금하잖아. 예. 사실 검은 도포에 검은 삿갓을 쓴 이게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의 이미지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시게 된 겁니까? 이제 전설의 고향 이전에는 캐릭터화된 이미지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죽음의 이미지, 한국형 죽음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고심을 하다가 죽음의 이미지는 새까만 색이잖아요. 까만 도포를 입히자. 그리고 까만색에 대비되기 되어서 얼굴은 하얗게 하자. 그리고 입술은
새까맣게 액센트를 주자. 그리고 심지어 대구에서 그 당시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깨어나신 분이,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된 분이 죽어보니까 저승사자가 진짜 전설의 고향에서 보던 모습하고 똑같더라. 진짜요?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와. 아니 일단 좀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어땠습니까? 반응이 전설의 고향 나가고 나면. 대단했습니다. 온통 전설의 얘기뿐이었고요. TV가 있는 집에는 안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화제였어요. 야. 한혜숙 씨는 아마 길거리에 나가면 아이들이 도망가고요. 또 그 일대 구미호가 한혜숙 선배님이세요? 네네. 구미호 나타나고 돌멩이 집어던지고 그랬다는. 아 진짜요? 그럼 혹시 뭐 귀신의 집에 가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크긴 없어요. 안 무서워하실 것 같아서. 저는 면역이 됐죠 뭐. 아 혼비백산 하실 것 같은데. 나 당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진짜 감독님 유튜브 콘텐츠로 이거 최고예요. 네, 진짜. 이렇게 평소에 뭐 이렇게 잘 놀라거나 하지 않으시는 편이세요? 귀신 아닌 것한테는 많이 놀라죠. 뭐에 좀 놀라세요? 그게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실제 이렇게 무속인들을 만나다 보면 진짜 30대 무속인들 요즘 젊은 왠지 무속인들 굉장히 많으시죠. 많아요. 그리고 예. 굉장히 화려하고 진짜로 고급차 타고 오는데 트렁크 열어보면 뭐 닭피 들어있고 이런 분들 실제로 꽤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이제 무속인 분들 만나면 근데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한번 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죠. 아니 막 제가 친해서 그냥 엄니라 그러거든요. 어머니 그 우리 개봉이 2월 뭐로 잡혔는데 잘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별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일 없단 뭐예요? 그게 나쁜 게 뭔가 없다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다. 네, 걸리는 건 없다. 감독님은 이제 이 오컬트 장르의 또 진짜 말 그대로 뭐 이제 대표 감독님 아니십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검은 사자들과 사바는 좀 어떻게 좀 시작이 됐는지.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명동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창가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그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앞에 명동이니까. 많죠. 근데 그 뒤에 어두운 주차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탁 돌아서는데 로망카를 하고 있어요. 신부님. 어두운 데서 예. 이상한 서류 가방 한 개 들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 어두운 데서 혼자 담배 피는 모습인데 뭔지 모르게 되게 초조해 보였어. 뭔가 인상이 되게 담으셨구나.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저 어두운 데서 뭔가 세상을 구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이미지 한 개로 시나리오를 써왔던 것 같습니다. 야, 그 감독님은 그 아까 파묘도 그렇습니다만 그 뭔가 떠오르는 그 장면 하나에서 시작된. 그럼 사바는 어떻습니까? 사바도 제가 친한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동료의 얘기, 자기를 선교하는 선교를 가서 안 좋은 일을 당했는 얘기를 듣고 이 신앙과 이런 것들을 막 고뇌하는 그런 분이랑 얘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어요. 같은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대답이 아주 잘 해주지 않는 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장르적으로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장르를 감독님께서 이렇게 좀 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도 제 스스로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왜 이런 소재를 좋아? 그렇죠. 픽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네네네, 그렇죠. 왜 이럴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귀신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요. 영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사람이 이렇게 죽고 그냥 흙으로 변하고 그냥 끝난다는 게 좀 아쉬워요. 숫자와 과학과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람한테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느 가치, 영혼 그런 거가 좀 요즘 너무 소홀히 받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거에 좀 몰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사람이 죽고 그냥 끝나면 너무 아쉽지 않나요?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날 어디선가 보고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할머니가 25살 때 돌아가셨는데 서울에서 이제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화장실 컵에다가 틀니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휴지로 싸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척분 중에 한 분이 무속인이에요. 나한테 대뜸 혹시 너 할머니 틀니 가지고 있니?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달란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서 태웠던 기억이 나요. 이거 할머니 가지고 있네. 제 이야기입니다. 예. 그 하림의 할머니처럼 뒤에서 날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면 너무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뭐 이제 UFO를 이제 뭐 이야기할 때 있어서 빠지지 않는 로스웰 사건이다. 그렇죠. 예, 이 로스웰 사건이 조금 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당시 상황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스웰랜드에서 UFO가 추락하고 뭐 잔해가 회수됐다는 게 군에서 보도를 해요. 아, 군에서. 네. 그랬다가 하루 만에 이제 철회를 시켜요. 아, 그건 잘못된 보도다. 보고다. 예. 그 와중에 이제 관련됐다는 분들이 긍정적인 또 얘기들을 그 하고 실제로 로스웰에서 외계인의 사체가 발견이 됐다. 그 뭐 사진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나와요. 맞아요. 그 필름을 확보했던 회사가 이제 영국 런던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영국 유학 가 있을 때 그 모 언론사의 그 PD가 저보고 그 섭외 같이 좀 가서 그걸 해보자. 그래서 같이 런던에 며칠 동안 가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 공개된 로젤 외계인 필름은 그것이 조작된 것이냐 아니면 사실이냐는 여부를 떠나서 외계인과 그 UFO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근데 그 동영상은 가짜로. 아, 그 가짜예요? 예. 자백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탄로가 났죠. 예. 아, 그거 가짜였어요? 예. 97년에 이제 미국에서 UFO가 아니라 기상 관측령 기구가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발표도 뭐 하고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발표를 하냐면 하도 거기서 이제 외계인 시체를 봤다고 그러니까 네. 그거 뭐 실험하면서 마네킹을 또 실었다. 아, 그래서 실었다. 마네킹이 거기 이제 노출됐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이거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깊숙이 관여됐던 사람들의 직계, 자제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는 비행물체의 잔해 수거를 맡았던 제시 마샬 소령도 함께 있었다. 아버지는 제게 그때 본 것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군 관계자가 소방대장이셨던 아버지를 찾아와서 로스웰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아버지한테 듣기로 그게 실제로 뭐 외계인 시체가 있었다. 뭐 그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들은 그 죽으면서까지 거짓말 하겠냐.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죽으면서까지 거기는 했겠다. 왜요? 왜냐면요 로스웰이라는 동네가 진짜 우리로 따지면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정말 거기는 딴 걸로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네. 근데 로스웰 그 UFO 메카라는 것 때문에
그 자자손손 엄청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예. 동네가. 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마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는 잘 여러 가지 모르겠고. 가능성을 봤을 때 그 중에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중요한 거는 비밀 정보들이 이제 정보 자유화법에서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요. 공개가 되죠. 근데 그 시점, 그러니까 1947년 봄부터 가을, 겨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특히 핵기지 주변에서 UFO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을 해서 리포트가 막 된 게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 세계 최초로 그 핵 실험을 했던 곳이죠. 예. 그래서 UFO가 나타날 수가 있었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너무 과장이 된 게 아닌가. 경기도 가평에서 최근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사진으로 촬영됐습니다. 이걸 이 사진을 찍으시다가 이렇게 걸린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때 추석 특집으로 뭐 이렇게 실으려고 이제 아마 스케치 가셔갖고 이제 우연히 찍힌 찰나의 사진으로 순간에. 예, UFO가 그때 찍혔죠. 저거는 왜 저 UFO라고 조금 얘기를 하는지. 일단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위에 보면 수증기 같은 게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다른 구름하고 같은 종류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저게 보통 보면 이제 필름에 실제로 어떤 물체가 찍힌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얼룩 같은 거 뭐 이런 거일 가능성도 있었는데 영국의 그 런던에 있는 코닥 연구소까지 가서 이제 확인을 하죠. 필름 분석 전문가, 현상 인화 전문가, 화학 전문가가 각각 사진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We've examined the film very closely, and the film is manufactured correctly. It is a processing concern and not a film manufacturer retouching or a photographic effect. 그 촬영 상태가 연속 사진이라 그 전에 0.3초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이게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9월 4일에 찍혔는데 9월 3일 저녁에 협회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밝은 비행 물체가 일렬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새벽에 저수지에서 밤 낚시하던 분들이 굉장히 그 큰 불덩어리가 가까이 호수를 환하게 비추고 이렇게 지나갔다. 그런 제보를 하죠. 근데 그거 찍히고 나서 또 한 두어 시간 후에 공군 교관이 비행을 하다가 UFO를 목격합니다. 시간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음속이 한 7배가 넘는 엄청난 빠른 속도였고요.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낮은 높이에서 날았는데 소닉붐, 그런 충격파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UFO를 35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실제로 교수님이 UFO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익산에 계신 분이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UFO를 많이 찍는다, 자주. 직접 보여줄 수 있다. 와. 마침 또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게 돼서 영화를 감독님하고도 한 두어 번 같이 가서 그 중에 한 번 찍혔어요, UFO가. 찍혔어요, UFO가. 떴다. 그 UFO가 진짜 맞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인상은 이건 일반적인 어떤 비행체나 뭐 자연현상은 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렇게 판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UFO 관련돼서 크게 나타나는 게 상당히 신뢰 있는 사람들이 UFO를 직접 봤다. 그런 이제 목격자 사례들이 있고요. 납치를 당했다. 자기가.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 또 나타났어요. 또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UFO 접촉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저 외계인한테 뭔가 예언을 받고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 인사 중에 그런 부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그것도. 진짜요? 예.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야,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레이건 전 대통령이 외계인 접촉자였다. 그분이 무명 배우 시절에요. 맞아요. 예. 주말마다 뭐 파티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초청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어요. 뭐 한 10분, 20분도 아니고 늦은 이유를 이제 밝혔는데 UFO하고 외계인을 봤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심지어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유명한 그 미국의 할리우드 여배우인데 그 레이건이 그 당시 외계인한테 텔레파시로 그 시덥잖은 배우 생활 때려치고 빨리 정치로 나서라. 그럼 너는 정치로 풀린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야, 이거는 그 일요일날 하는 서프라이즈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 충분히 나올 법하네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 형도 약간 외계인 한번 만났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요? 갑자기 데뷔하고 좀 안 되다가 갑자기 실력이 뛰어나게 막 연예 대사가 수상을 하고 맞죠? TV를 자주 안 보는데 전에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계인이 있다면 대표적인 분이 그러니까. 유재석일 거다. 뭐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SNS. 왜냐면 저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이렇게. 예전에 제가 별명이 그 UT라고 ET가 한참 유행해가지고 의심이 계속 되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그 전파 시그널이 77년에 그 미국에서 나왔다면서요. 1977년 8월 15일 날 네. 그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전파 망원경으로 그 찾은 시그널이 있고요. 그게 역사상 가장 유력한 후보였고 72초 동안 연속으로 강한 신호가 온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전파 천문학자들, 이제 그 외계지적 생명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관측을 했죠. 그랬는데 반복 신호를 못 받았어요. 반복 신호를 받으면 이제 좀 확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프닝으로. 근데 루머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루 지나고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그 당시에 정말 뭐 77년 8월 15일 날 죽은 거죠. 그러니까 77년에 누구지? 엘비스 프레슬리. 그래서 음모론자들이나 엘비스 프레슬리를 이제 추정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음모론이 있잖아요. 엘비스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납치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 거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모여서 이렇게 그 온 곳을 향해서 우리 엘비스 돌려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외계인이 있다 없다. 뭐 사실 아직도 이제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게 그 미국에서 그 발견된 그 뭐 시체. 맞아요. 예. 어떻습니까? 외계인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냐고 그러면 저는 100% 있다고. 100% 좀 넘어나 99.999% 있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저기 박사님도 보셨어요? 보고 싶죠. 그러면 만약에 박사님이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왜냐면 본인을 그토록 찾던 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삐리삐리 삐리삐리 뭐 이렇게 하겠죠. 인사하면 뭐라고 인사를 딱 하고 싶어요? 삐리삐리. 사실 저는 첫 인사 그냥 없이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뭐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까지 왔으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도 있고 핵 전쟁 위기도 있고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오랜 세월 동안 어쨌든 문명을 유지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느냐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요. 이거 하나는 또 두 번째는요.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이 현대 과학의 그건데 이게 약간 거시세계 미세세계 통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통합된 방정식을 갖고 있냐? 여기서부터 놓쳤네. 근데 두 번째 질문부터 놓쳤어. 거시 미시. 근데 외계인 입장에서 오자마자 너무 어려운 질문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근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보다 문명이 훨씬 앞섰다. 그렇죠. 네. 몇십억 광년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올 극복하고. 정도면